뉴질랜드 이민 5년차.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의 영어 수준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영어 실력이 정체되는 구간이 와요.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포기합니다. From BBC Learning English. It's pretty obvious you want to be a favorite, right? 나는 영어를 좋아했다. 그리고 잘했다. 어떤 시험이든 영어 성적이라면 곧잘 나왔다. 토익 930, 토익 스피킹 무려 만점, PTE 71. 독학으로 공부했고 한 번에 늘 원하는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 와서 뼈저리게 깨달았다. 저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Was it? I don't know. 그래도 나름 영어 좀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뉴질랜드 딱 오고 멘붕 오더라고요. 이 양반들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안 들리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있어요. 뉴질랜드는 악센트가 특이해요. 우리는 미국식 영어에 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영국 발음도 아닌 것이 정말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요상한 발음 같았어요. 뉴질랜드는 영연방 국가다. 뉴질랜드 지폐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여기는 영국식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초등학교가 영어로 뭐야? 당연히 엘레멘터리 스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프라이머리 스쿨이에요. 영국식 단어가 은근히 완전 다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미들 스쿨, intermediate school, high school, college, diaper, nappy.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단어부터 다른데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외워야지 뭐. 영어 발음도 특이해요. 예를 들어서 알파벳 E가 들어간 단어들은 에가 아니라 E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number 10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는 teen이라고 해요. egg가 아니라 egg, 7이 아니라 7. 나의 모든 상식이 바꿔지는 바로 이곳 뉴질랜드. 옳지. 옳지. 배. 배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흔히 아이의 언어학습 능력을 스펀지에 비유한다. 보통 만 10살까지가 언어학습의 적기라고 한다. 만 10살에 뉴질랜드에 온 큰애는 그 막차를 탔다. Friday's weather is slightly windy. The maximum temperature is 21. The minimum temperature is 12. 저희 큰애는 영어 유치원을 다닌 적이 없고요. 항상 엄마 영어 어려워 라고 했던 그냥 지극히 평범한 영어 수준의 아이였습니다. The maximum temperature is 20. Temperature. 지금 한국 악센트 들리시나요? 뉴질랜드 만 4년 3개월 만에 아이의 영어는 이렇게 변했다. I've had the same situation last year and 2 years ago, I think. My vision's alright, but it's just my eyelids, I think.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의 영어가 일취월장할 동안 하나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영어는 하나도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뉴질랜드 이민 5년차. 저의 진짜 영어 수준은 만 5세입니다. 사실 5세도 사실 후하게 쳐준 거야. 그게 진짜 자괴감 든다 정말. 근데 이게 냉정한 현실이야. 받아들여. 뭐 물론 단어는 제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죠. 그런데 오늘은
영어의 스피킹, 그 중에서도 fluency, 유창성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I got an ice cream for you. I got an ice cream for me. Thank you. 만 2세가 되면 아이의 언어 능력은 폭발합니다. Take it out. 보통 2개에서 5개까지의 단어를 이어 말할 수 있게 돼요. 표현력이 증가하고요. That's That's boating. Bodhi, that's you. 간단한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 4세가 지나면 어른의 말을 거의 다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가 유창해져요. This is for the two-way room. This one is for the Piccadilly. This one's yours. Is it right? Is it for me? Yeah. Okay, thank you. 이때가 되면 거의 저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만 4년 3개월. 도대체 나의 스피킹은 왜 제자리였던 것인가? 영어는 계단식 성장을 해요. 우리는 이 초급 때 영어 실력이 금방 느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나도 이때 제일 큰 착각하고 살았잖아. 내가 제일 영어 잘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요. 반드시 누구에게나 실력이 정체되는 구간이 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영어를 포기합니다. 고급이 되긴 글렀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영어가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이 됐거든요. 그런데 되돌이켜 보니까 제 영어가 어느 순간 멈춰 있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표현 쓰고 또 쓰고, 한마디로 크게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방치한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도 인터미디어 중급 레벨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선 제 감정과 생각을 조금 더 세련되게 또 섬세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어드밴스 레벨로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살면서 이 한국식 영어 교육의 한계를 좀 많이 느꼈어요. 우선은 우리는 너무 시험에만 최적화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험 점수 높다고 해가지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은 뭐다? 그냥 스킬이다.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그 영어 표현, 그 어려운 단어 일상생활에서 거의 안 쓴다. 그리고 쓴다고 해도 캐주얼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어색하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끼리 이 음식 좀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이 음식의 풍미가 나채로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입속에 끓은 시식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즉 구어체와 문어체를 적절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냅다 어려운 단어만 외우는 거야. 그리고 정작 영어를 할 때 그 어려운 단어가 밖에 나오다 보니까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려운 영어를 하고 있었다. Let's go.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아, 나는 영어를 어렵게 하고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의자 좀 당겨서 앉아줄래? 영어를 어떻게 하지? Could you push a chair a little bit forward? 일까요? Nope.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Chair in. 모자 쓰세요. Hats on. 제대로 앉아. Sit on your bottom. 이것 좀 치워. Put them away. 이것 좀 조립해줘. Put them together. 기다려줘. Hold on. Hang on. Give me a secon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들으면서 혹시 공통점 발견하신 분? 바로 당신 좋았어. 맞아요. 원어민들은 부동사와 전치사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ssemble 이라는 조립하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put together 이런 구동사를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원어민들은 뭐다? 쉽게 표현한다.
저는 뉴질랜드에 와서 이제 영어 표현을 쉽게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어려운 단어를 막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쉬운데 약간 신선한 표현들. 그런 거를 이제 들었을 때 그거를 좀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 나 재택근무하기 힘들어. 뭐라고 얘기해? I can't work from home? 이것도 맞긴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Working from home is not an option for me. 아,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하구나. 이런 신선한 표현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단순하지만 신선한 표현들을 건져 올려가지고 내 걸로 만들려는 이 노력,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구동사가 정리된 채널 버튼업이라는 채널인데요. 이렇게 구동사만 따로 모아서 공부할 수 있고 더 좋았던 건 PDF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눈에 보기 좋더라고요. 오늘부터 구동사 불태울 사람 강추! 그러나 중요한 건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뭐다?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입술로도 따라하는 거. 다시 꺼내가지고 꺼내는 게 중요해. 다시 꺼내가지고 내 몸속까지 뺄 수 있게끔 섹시 댄스 그때까지 활용해보는 거예요. 흔히 언어는 학습하는 게 아니라 습득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 얼마나 내 거로 만드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현재 시각 1시 35분 새벽이고요. 아이들은 본이 자고 있습니다. 내일이 쉬는 날인데 영상 작업하다가 시간이 좀 늦었네요. 자기 전에 BBC Learning English 뉴질랜드 영국식 발음이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듣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사이트가 유용한 자료들이 너무 많아. 진짜 강추야. 나만 알고 싶어. 그만 있어. 그리고 듣고 있으면 자동 숙면이야. 6 Minute English from the BBC. Hello, this is 6 Minute English from BBC Learning. 나의 영어 계단은 어디까지 올라왔을까? 이대로 정체될까? 아님 포기하게 될까?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다. 계단도 꾸준히 밟아야 더 올라갈 계단이 생기는 법이죠. When I was just a boy, Christmas brought so much joy. Couldn't wait for the presents and laughter. I couldn't sleep late at night, looking for Santa with lights. Those are the memories I still remember.